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나투자증권 연금기획팀에서 달려온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내용과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 연금기획팀 김현정 차장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연금기획팀 김현정 차장입니다. 차장님, 2025년 3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연금 개혁을 통해서 올해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노후연금 급여도 함께 조정하는 구조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새롭게 개편이 됐는데요.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상되는 보험료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인상 배경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계속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에서 차감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올해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33년에 최종 13%에 도달하는 8년차 로드맵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인상을 통해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고 가계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럼 올해 얼마나 보험료가 증가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올해부터 월 7,500원씩 인상됩니다.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를 2025년에 월 13만 5천 원을 냈다면 올해는 14만 2,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내는 구조로 지난해까지는 보험료율 9%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소득의 4.5%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면서 근로자 부담분도 4.75%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작년과 올해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실수령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체감 인상액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 대체율도 소폭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월 연금 수령액을 가입 기간의 월 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구하며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 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올라 동일한 가입 조건을 가정할 경우 연금 급여는 다소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가입자가 40년을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4만 5천 원에서 129만 원으로 매월 4만 5천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신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변화 말고도 다른 개정 내용이 또 있나요? 네, 청년층을 겨냥한 장치도 확대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 가구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산입 인정하던 제도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해 12개월을 산입 인정합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해서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국민연금 수령자를 위한 연금 감액 제도도 변경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넘을 경우 적용되던 감액 구간 가운데 1, 2 구간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소득 활동을 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 6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마지막 말씀 주신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까지는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변경되는 제도는 어떻게 더 오래 안정적으로 받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국민연금 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변경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세율이 인하되어 실제 연금 수령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추가 세금 감면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실제로 통장에서 돈을 꺼냈을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두게 되는데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금과 함께 세금 납부가 지연된 금액까지 운용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도 그 비중에 따라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어떤 점이 또 유리할까요? 퇴직금을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 즉,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았을 때 내야 할 세금이 100이라면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70만 내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차이가 꽤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이 지점에서 이미 성립합니다. 그럼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수령 기간 11년 차부터는 감면 폭이 한 단계 더 커집니다. 연금을 개시하고 실제 수령한 기간이 11년 차 이후가 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해부터 변경되는 개정안에 의해 수령한 기간이 21년 차가 되면 감면폭이 또 한 단계 더 커집니다. 퇴직소득세의 50%까지 감면되어 퇴직소득세를 절반만 내시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이 차이는 체감이 정말 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단계별로 10년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되겠고, 또한 이번에 개정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21년 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퇴직소득세의 50%만, 즉 절반이나 감면받는 것으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렇게 추가 감면 구간을 확대한 정부의 취지는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되 그것도 가능한 길게 오래 나눠 쓰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께도 이 세율 인하가 바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2026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실수령 기간이 21년 차 이상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로 떼는 세금은 줄고 연금 수령 금액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연금 수령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수령 예정인 분들이 연금소득세율 인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은 연금 수령 기간이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20년 초과 수령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연장하거나 수령 금액을 줄여 최대한 길게 받으면서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릴 부분은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신 고객 중 만 55세가 지나 개시 가능한 요건이 되신 경우 현재 연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 1회 소액이라도 수령 개시를 해서 지급 기간을 쌓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연금을 개시해 두면 연금 수령 기간이 계속 쌓이게 되고 나중에 실제 연금이 필요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목돈을 인출하시게 되는 경우 11년 차 또는 21년 차 이상이 되면 더 낮은 세율로 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실제로 연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연금을 먼저 개시해서 지급 연차를 쌓아두는 전략이 절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 국민연금 개정 내용부터 연금소득 원천징수 인하와 그에 따른 연금 수령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기원하면서 하나투자증권 정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